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MBC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엘카미노의 참 이렇게 말하기 쑥스럽지만 감독과 주연을 맡은 손미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엘카미노에서 촬영과 편집을 한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저 영화의 미모 담당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력보다 외모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감독님, 이지환 감독님이고요. 오늘 저희 GV는요, 제가 질문 몇 개 준비하긴 했는데, 우리 관람하신 우리 관람객분들의 궁금한 점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다 하실 때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매의 눈으로 캐치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바로 질문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 손을 안 드세요. 그래서 몇 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저도 좀 호칭이 작가님, 감독님, 선배님 되게 많으신데 오늘은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엘카미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는지. 저는 일단 그 산티아고 길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언젠가 한 번은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그 영화 앞쪽에 제가 적어놨지만 부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갔을 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이 일단 아까 제가 그립다는 이야기를 멘트를 했지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느꼈고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힘을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또 남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게 있어서 스페인어 그다음에 사람과 얘기하는 게 제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집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슴에 남게 된 상처도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안고 가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저는 걸음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갇혀 있고 단절돼 있으면서 우리에게 힘들었던 이 코로나의 끝에서 제가 대신 걸으면서 이야기를 수집해서 많은 분들에게 대신 전하고 싶었던 게 아마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객분들께서는 그 말씀하신 의도처럼 좀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으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거의 한 50일 정도를 걸으신 거잖아요, 40일에서. 43일째 저희가 도착했어요. 43일째?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1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인데 이게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지한 감독이 찍었잖아요. 만약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요? 보통 이런 촬영을 할 때 자동차로 왜냐면 장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혼자서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도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800km를 다 걸으면서 카메라로 찍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스페인에서 만난 방송사 사람들도 유례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일단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정말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진짜 이지환 씨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자꾸 넣으면 안 되는데 사실 지한 감독님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넣어야죠. 이런 자리가 사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이게 제작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네. 사실 손미나 감독님도 제가 아나운서 되기 전부터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제가 한창 취업 준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너 같은 애가 아나운서를 해야 한다라고 응원을 받고 딱 8개월이 걸렸어요. 클럽하우스 아세요? 네. 클럽하우스라는 게 오픈을 했을 때 제가 하도 사람들이 저에게 더 이상의 그런 플랫폼이 필요 없다고 제가 주장했지만 들어가서 이거 네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시리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그걸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누구야 이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자기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제 방을 열어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겠다.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청년 응원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1번 타자로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근두근 나와줄까? 그래서 이메일을 썼는데 원래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다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년이 됐고 가까이서 보니까 인품은 더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했는데 진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마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워낙 촬영도 본인이 했었고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 41을 간다는 거는 촬영 기술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진짜 찢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고 정말 영상도 잘 찍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좀 성숙하게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변에 혹시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한 명 그런 동생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죠. 제 주변에 가장 융통성 없을 정도로 일에 조금 미쳐있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사실 조금 미안한 게 원래 선배님 뵙기 전에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지환 감독이랑 같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저도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에서 PD로 일했었고 또 여행 콘텐츠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나운서 한다고 이렇게 도망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또 지환 감독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입봉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편집하시면서 또 함께 하면서 좀 어떤 소감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입봉 당했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영한 아나운서님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그래서 어쩌면 제가 또 갔다 오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전 질투가 많이 났습니다. 저 작품 보고 내가 갔어야 하는 데서 네 사족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 이건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먼저 손 좀 들어주시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가죽 자켓 입어주신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신대요. 네, 저희가 따로 마이크는 있나요? 예, 네,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드리면 다른 분들도 전에 작년에도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참가해서 몇 번 같이 들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참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7분이라는 영화가 조금 러닝타임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화 초반에 이 엘카미노를 걷는 목적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게 매출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 중에는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도 언젠간 이 길을 한번 가고 싶은데 저도 인생 버킷리스트로 정했는데 그럼 이 길을 걸을 때 저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 걸어야 되는 건지 좀 약간 바보스러운 질문 같지만 한번 우리 소민아 아나운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일단 훌륭한 질문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사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신 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이 산티아고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거기 와서도 경쟁을 해요. 그쵸? 사실 우리 그 얘기 진짜 많이 거기서 이제 보통 그 유럽인들이나 이렇게 편하게 와요. 그냥 나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만 걸을 거야. 나는 요 지역이 마음에 드니까 여기만 계속 반복해서 걸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프니까 차 타고 이동하고 중간에 예쁜 데만 걸을 거야. 자전거를 갖고 와서 걷다가 버리고 또 걸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차도 타고 어떤 사람 말 타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산티아고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으면은 이건 가짜야. 너 며칠 만에 끊었어. 이게 또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이고 나는 몇 번 갔다 왔으니까 몇 킬로를 더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걸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법칙이 없어요. 그리고 꼭 무슨 대단한 미션을 갖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종교적인 순례 의미로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그러고 가짜야라고 말하려면은 제 주장은 그러면 굶고 맨발로 걸으라고요. 그러면은 말해도 된다고 제가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누군가 내 마음속에 나는 뭐 그냥 뭐 취업을 못해서 아니면은 나는 그냥 누가 돌아가셔서 좀 해소하려고 아니면 그냥 나는 너무 자연에 걷는 게 좋으니까 어떤 이유라도 내가 지금 가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제 생각에 동의하나요? 걸으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저도 되게 그런 걸 생각을 되게 걸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유가 걸으면서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찾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뭐라고 해요? 이게 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를 갖지 않고 걸으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걸었지만은 이게 촬영을 하는 시간 외에 걷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과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오히려 걸으면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또 그런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의미가 나오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내가 왜 걷는 건지를 중간에 막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알 것 같아 알아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까 내가 왜 걷고 있지 그런 얘기한 것도 기억나죠. 난 어딘지도 기억나 그 얘기한 게. 아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왜 걷기로 했지 막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또 알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느낌상 단지 한 가지는 완벽한 준비가 되면 가야지 그럼 못 가실 거고 네, 인생에서 가끔 저질러야 된다는 거. 저 저지르는 거 선수인 거 아시죠? 원래 겁쟁인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뒤를 안 보고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거기 갈 체력도 사실 안 됐었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지만 일단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나는 간다면 책을 써야 하나? 나도 콘텐츠를 해야 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한 구절이 저를 탁 때리더라고요. 너가 원하는 걸 잔뜩 가지고 이 길에 오더라도 이 길은 너가 원하는 게 아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요즘 삶에 다 뭘 해야 내가 다음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하게 됐는데 허무에 좀 빠져 있었어서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앞쪽에. 잠시만요. 일단 영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봤고요. 아, 고맙습니다. 사실 저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보이기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정명한 아나운서님 너무 팬이어서 와, 이야. 진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클럽하우스 때 그 방에 있었어요. 아, 그 실방 네. 말고 계속 그 방에서 너무 좋았어서 그때 팔로우도 했었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마침 뭔가 물론 아나운서님으로 인해서 오게 됐지만 또 그러니까 혼자 아는 분이 또 만드신 영화여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진짜 뭐 울 생각도 없었가지고 울지 몰랐는데 막 그랬는데 일단 질문은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영화는 무조건 일단 넷플릭스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다른 OTT도 안 되고 무조건 넷플릭스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궁금했던 거는 그 마지막에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제 성당에 가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현 씨 먼저. 아니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쩌면은 이거를 일로 갔던 거였는데 오히려 그거 외로 내가 생각보다 이 길을 걸으면서 좀 더 느끼는 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 길을 걷고 나서는 뭔가 이 길 이후에 뭔가 좀 더 말 그대로 되게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뭐를 얻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큰 성당은 4군데, 5군데 이렇게 지나가지만 작은 성당은 마을마다 다 있어요. 쬐끄만 굉장히 아름다워.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영상에다가.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저희 아버지의 이런 그 슬픔에 대한 제 마음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제 가슴에 간직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같이 간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 행복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네,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행분이 놀라셨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가 사실은 5월 3일 어찌 보면 이제 한 달 출발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5월, 2월에 퇴직을 하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항상 퇴직을 하면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그 오랜 동안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송민아님께서 5월에 가신다고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그걸 다 사실 봤어요. 다 보고 실시간은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로 온 거는 이제 내가 갈 길을 어찌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좀 한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왔지만, 시뮬레이션보다는 이제 작년에 봤던 그 유튜브에서 봤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대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참 감동적으로 봤는데, 궁금한 건 가시는 곳마다 우리 그 한국어로 QR코드 찍으면 식당, 네. 그 유튜브에 작년에 올려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는 지역마다 그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그 혹시 사이트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중요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그걸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예, 너무 정말 질문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왜 갔냐를 얘기하면서 첫 질문에서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해서 제가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지만 다니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일이 한국 분들이 굶고 다닌다는 소문을 제가 들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뭘 시켜도 입맛에 안 맞는 게 나오고 뭐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사실 말이 잘 통해도 다리가 아프니까 식당 가는 것도 귀찮아요 나중에는. 근데 잘 먹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QR코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알베르게에서 만든 적도 있고 알베르게 메뉴가 좋으면 아니면은 주변 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30개를 만들었고 총 30개를 만들었는데 진짜 그거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같이 번역 다 앉아가지고 하고 그거 디자인해서 올린 저희 레이나나 뭐 하여간 이 친구들 다 지원 씨 맨날 카메라 뭐 충전기 끌어갖고 잡고 그 같이 가는 사진작가 레이나 씨도 칫솔 꽂고 맨날 자고 제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하여튼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들을 아직 저희가 공개는 안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얼른 빨리 제가 행동에 옮겨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약간 홍보입니다. 네, 맞아요. 책도 썼어요. 책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표지만 갖고 왔냐 껍데기만 아직 프린트 중이에요. 제가 오늘 진짜 선물로 한번 갖고 오고 싶었는데 내일 월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인쇄물이 나와서 제가 가지러 갑니다. 인쇄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갖고 왔지만 어쨌든 이 안에 보시면은 이왕 이따 얘기하려는데 하자면 이렇게 QR이 들어있는데 이 QR은 식당 QR은 아니고 우리 이지원 감독이 찍은 그 머신을 오는 화면에 있었던 드론샷들을 소장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총 13개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이 책이 릴리스됨과 동시에 그거 빨리 제가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뭐 책 사시는 분들이나 영화 보신 분들에게는 그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지 저희 팀이랑 얼른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항상 식사 잘하셔야 됩니다. 네, 강렬하게 손을 들어주신 우리 핑크색.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세 분처럼 방송업계나 리포터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영화 마치고 저 팟캐스트 녹음하러 가고 또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사회를 맡으면서 나름 제 꿈에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손미나 감독님께서도 이 엘카미노라는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삶을 접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대 청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돌아봤을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제일 좋을 때야.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는 당연히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어른들 말도 맞아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골자는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30대를 만나면 그래요. 20대가 30대가 어떠냐면 30대 되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불안해요. 40대 되면 괜찮을 것 같죠? 더 힘들어요.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떨치려고 너무 막 애쓰고 그 안에서 빨리 무슨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이 생각보다 순식간이면 또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특히 요즘 세상에는 또 정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없는 시대에 놀랍죠,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없는 시절에 살았는데 그런 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사실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눈을 뜨고 부지런히 찾으면 뭐 젊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방법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찾아서 재미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아까 까미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듯이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하려고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얼마 필요한가. 네네. 그거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려던 얘기도 있는데 이따 이어서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이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 이 영화 뒷얘기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보면은 뭐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뭐 배움이 있고 근데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셨죠? 이걸 보고 나 가기로 결심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좀 손 계실까요? 근데 이게 실행이 어렵겠지만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여행은 돈과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도 돈인데 이 순례길 한번 다 돌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미니멈으로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혹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하려면 얼마 정도까지는 추천하는지 네. 네, 인터넷에 차마 올릴 수 없는 이야기 네. 네. 예산은 진짜 예산은 사실 지현 씨는 예산 짜는 건 안 했죠, 사실. 그죠? 네, 제 예산은 제가 짰습니다. 짰는데 공립 알베르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십 명씩 어떻게 100명까지도 같이 자는 그런 힘든 알베르게고 근데 요즘에는 프라이빗 알베르게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알베르게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쉐어하는 방이 있어요. 단지 뭐 몇십 명, 뭐 100명 이렇게 안 들어간다 뿐이지 그런데도 쉐어하는 룸이 있어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또 원할 때는 우리 팀끼리만 잘 수도 있어요. 저희 4명, 3명이서 저희끼리만 방을 렌트해서 잔 적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정말 심지어 혼자도 그런 데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그냥 호스텔 가서 혼자 자도 누가 뭐랄 사람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때려치고 텐트 지고 다니면서 텐트에서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을 내봤을 때 공립 알베르게나 프라이빗 알베르게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하루에 그 유로로 거기는 받지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면은 잘 잘 수 있어요. 잘 식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더 저렴한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막 무거운 카메라 들고 걷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희 같이 간 친구들을 잘 먹여야 된다는데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와서 여행하는 친구들 나 뭔가 좀 고생도 일부러 좀 해보겠다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좀 아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슈퍼에서 빵이랑 치즈랑 뭐 이런 거 햄 같은 거 소시지 이런 거 사가지고 해서 먹고 배 채우면서 잘 걷습니다. 물 수도꼭지에서 다 나오죠. 우리는 병물 별로 안 먹었죠. 거의 다 수돗물을 받아서 먹었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7만 원 제 생각에 7만 원, 8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달, 저희는 다른 사람보다 며칠 더 걸렸어요. 왜냐면 장비 있고 촬영해야 되고 그래서 더 느렸는데 35일 이상, 35일에서 40일 사이로 끊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치면은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사실 넉넉. 근데 이게 비행기 표를 맞죠. 빼고라서 요즘 항공권이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항공권을 더하면은 되게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 달 자리를 비운다는 건 그 기회 비용이 또 빠지는 거니까 사실 더 큰 돈이 드는 건데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건데요. 제가 대학교 때 그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거기에서 스페인어 전공이니까 스페인으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비행기 표를 사려니까 너무 비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용돈 안 받겠다, 학비 안 받겠다, 제가 다 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를 막 10개씩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제 돈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때 스페인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한 반밖에 안 모아진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 대학에 있는 게시판을 가봤더니 그때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거고 옛날이니까 비행기표 비싸요. 지금 코로나 이후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때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 20몇 년 전으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그 여행의 모든 수치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게시판을 봤더니 학생 할인 티켓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런 선물이 오는구나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 티켓을 산 거예요. 반값에. 알고 봤더니 9번을 갈아타더라고요. 진짜 짐을 많이 지고 정말 또 붙이면 짐이 많이 그 오버되면 돈을 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바지를 한 5개 입고 위에도 막 겨울 스웨터를 막 한 7개에서 손이 안 구부러져요. 그러고서는 그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그 이코노미 제일 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한 번 올라타서 앉는 것도 힘든데 멜버른에서 탔는데 저는 스페인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시드니에서 내리라고? 왜지? 내려보니까 또 그 다음에 좀 갔더니 여기 어디야? 방콕에서 내렸어요.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탔더니 그 다음에 인도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또 어디지? 그러고 봤더니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리고 다시 프랑크푸르트까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유럽을 뱅뱅 돌아가지고 마드리드를 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저의 젊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방법은 찾으면 있다고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들 그런 부름이 있을 때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러운데 요즘 저희 특히 젊은 애들은 SNS 같은 데서 자기가 갔다 온 나라들의 국기를 막 이렇게 다 해놔요. 맞아요. 이 항공권 하나면은 그냥 세계 일주하고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이 나라 특산품 하나씩 먹어보고 맞아요. 인도 카레 맛있더라고. 아니, 재밌어요 지금 그죠? 생각하면. 그때는 좀 답답했지만 네, 좋은 추억입니다. 가는데 한 며칠 걸리셨겠네요. 뭐 말할 수 없고 도착했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1월 4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웠고 사람들이 그때 그 스페인 아줌마들이 다 막 무슨 막 밍크코트 이런 거 입고 길거리 다니는데 저는 너무 속이 후련해가지고 또 젊었기도 했고 그냥 소명 없는 티셔츠 입고 막 마드리드 시내를 밤새도록 걸어다니면서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 다큐의 흥막을 좀 더 파헤쳐보고 싶은데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 되는 분량을 봤잖아요. 네. 이게 총 담긴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거 쳐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지한 감독님. 네, 제가 일단 영화 자체로는 저희가 1시간 7분 분량의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몇 시간을 찍었는가 실제로 레코딩이 돌아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5시간이 돌아갔더라고요. 아, 많이 지웠다. 60분의 저도 1. 지금 처음 들어요. 네. 그렇게 많이 읽었구나. 야 지원아 찍어. 뭐해? 찍어야지. 아니 오해를 풀어야겠다. 네. 이거 진짜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거 진짜 물론 이건 꼭 찍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촬영 감독이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면 영상이 제 느낌하고 따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지환 씨랑 그 얘기를 저희 둘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카메라 접고 정말 꼭 찍어야 되는 것만 찍고 혼자 이어폰 꽂고 가. 우리 따로 걸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상에서 느낌이 저는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거 찍어줘 그렇게 해서 찍을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진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각자 오늘은 누구의 날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먼저 가는 거고 어떤 때는 또 제가 나 오늘 생각 좀 해야 되고 나 진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게 막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500m 밖에서 와줘 막 이러면서 따로따로 걸은 적도 되게 많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가다가 저는 저도 피곤한 거예요. 저도 계속 얼굴이 나와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안 찍고 싶은데도 작가님 이거는 꼭 여기서 이 멘트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하고 어떤 때는 하다가 몰카를 또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적도 있고 네 진짜 사실 정말 고마운 점이 너무 많죠. 왜냐면 그 험한 길을 제가 오는 걸 찍으려면 먼저 뛰어가든지 뭐 이런 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원래 배드민턴 선수인데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큰 박수 따로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궁금한 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로 본 아름다운 장면들 이거 정말 매일 볼 수 있는가라는 의혹은 들었어요. 뭐 폭풍우가 내리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걷는다고 했을 때 뭔가 감격이나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정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제가 느낄 때는 한 나흘 빼고 다 그쵸? 예, 그때 나흘이 언제냐면 레온 들어갈 때 레온 나올 때 맞죠? 부르고스 들어갈 때 부르고스 나올 때 그 큰 도시들이고 산업단지가 많아서 거기를 들어가고 나올 때 갑자기 공장 보이고 뭐 고속도로 보이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고 즐겁질 않아요. 정말 그걸 빼고는 정말 다 눈이 시리게 아름다웠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뭘 보고 뭐를 느끼냐 지나고 나서 특히 여행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울에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 누가 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냥 먼 길일 뿐이었던데 나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 거고 또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지환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힘들었다 그냥? 저도 이제 확실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레온 들어갈 때 나올 그쵸 때 기억나죠. 네.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그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쪽은 아예 걸어가는데 정말 이거는 산 걸어가는데 피폐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 지점들을 다 지나고 그냥 걷는 모든 풍경들이 그냥 카메라 되면 다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치만 레온과 부르고스의 또 멋진 것은 그 두 도시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아 씨는 알죠? 그릇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요? 네. 이분이 한 6인분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10대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산 초과는 딱 그거 하나였는데 이 테이블만 해요. 밥 그 접시가 레온 특히 그치?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지역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즐겁고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돼서 한마디 끝으로 드리자면 이 산티아고 길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그리고 특히 엘 카미노가 여러분 집에 가서 소문내실 거잖아요, 맞죠? 뭐라고 그때 얘기하실 때 풍경도 정말 아름답고 지한 씨의 영상미도 대단하지만 제가 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제가 제 영화를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다 우리 얘기 같아요.
그냥 그 안에 뭐 쬐끔은 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막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막 앞에 들릴 정도로 시사회에 오신 분들도 너무 많이 울고 가셨고 그런 게 그냥 한 번쯤 왜 사람이 좀 후련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긁어드릴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제목을 아까 얘기 못해서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 책에 있고 또 북토크 더 자세하게 하는 일정들도 있으니까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고 우리 지환 씨도 가능하면 제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끼고 싶네요. 네, 언제든지 우리 영화 좀 네.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질문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시간상의 관계로 오늘 GV 엘카미노 GV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